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한 거 복습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성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일단 사람의 성 결정은 남자는 44 플러스 XY, 여자는 44 플러스 XX. 그래서 여자가 만들 수 있는 난자에는 22 플러스 X, 그 다음에 남자가 만들 수 있는 정자에는 22 플러스 X 또는 Y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X랑 X랑 만나게 되면 딸이 태어나고 X랑 Y랑 만나게 되면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딸이 가지고 있는 X염색체는 무조건 하나는 아빠한테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아들이 가지고 있는 X염색체는 무조건 엄마한테서 와야 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 다음 정자와 난자의 형성 과정인데, 여기에서 그림 차이를 보게 되면 4개의 딸세포 크기가 다 똑같고 똑같은 경우에는 정자 형성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이 2개의 그림이 나왔는데 3개는 작고 하나만 크다, 그래는 난자 형성 과정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여기 명칭들은 몰라도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염색체 유전인데, 성염색체 유전은 X염색체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유전자가, 그 다음에 Y염색체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Y염색체 위에 있는 것들은 한쪽 성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한쪽 성에 한계에 지어서 나타나서 한성 유전이라고도 합니다. 알겠나요? 네. 위험했어요. 잠깐만요. 이제 X염색체 연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정상에 대해서 열성인 것들은 정록생맹이랑 혈우병이 있고, 정상에 대해서 우성인 것은 피부 얼룩증이랑 굽추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특징들 있지요? 이런 걸 할 때 우성 열성을 기억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나요? 자, 그 정록생맹은 이렇게 적색과 녹색이 섞여 있으면 잘 구분을 못하는 건데, 정상에 대해서 열성입니다. 그리고 특징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형이 그대로 표현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남자는 라지아를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정상으로, 그 다음에 스몰 R을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정록생명으로 표현이 되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전자형인지 잘 봐줘야 합니다. 라지알은 정상, 그 다음에 라지알 스몰 R은 라지알이 우성이고 우성이 정상이니까 정상으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 정록생명으로 여성이 표현되기 위해서는 스몰 R이어야 해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요 보인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형질을 나타낼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걔가 나타나지 않은 잡종을 보통 이렇게 보인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X염색체 유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엄마가 열성이면 아들은 무조건 열성이 태어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딸이 열성이면 아버지는 반드시 열성이어야 해요. 그 다음 아빠가 우성이면 딸은 반드시 우성이어야 합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아들이 우성이면 엄마는 반드시 우성이어야 합니다. 이런 특징들이 어긋났을 때 우리는 얘네가 X염색체 연관이 아니라 상염색체 연관이다 라고 확인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럼 정록생명의 유전 양상인데, 성염색체 위에 있는, 특히 X염색체 위에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전체 자손에서의 뭐 특정 형질이 나올 확률을 구할 수도 있어야 하지만 특정 성에 따라서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뭐 정상 남자와 보인자인 여자가 결혼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자손 중에 전체에서 우성의 표현형 정상이 나올 확률은 4분의 3인데, 여기에서 여자는 전부 다 정상인 거고, 여기에서는 남자가 태어나면 뭐 반은 우성, 반은 정록생명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각각 유전자형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전체 자손에서 성별에 따른 전체 자손에서 특정 형질이 나올 확률을 계산해 줘야 하지만 특정 성에서도 계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올 때 머릿속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내가 확실하게 검사는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일일이 그려서 해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좀 정확하게 잘 풀 수 있는 방향이 될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피부 얼룩증은 우성인 X염색체 연관인데, 마찬가지로 아빠가 우성이면 딸은 반드시 우성, 그 다음에 아들이 우성일 때 엄마는 반드시 우성, 그 다음에 엄마가 열성일 때 아들은 반드시 열성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계도를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미지의 가계도가 주어졌을 때 얘네들의 유전자형을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인데,
유전자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형질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먼저 파악을 해주고 우성과 열성이 판단이 됐으면 얘가 상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인지 X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인지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특정 형질이 나올 확률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과계도가 나왔을 때 우열을 먼저 파악하는데 정상 부모, 그러니까 정상의 엄마와 정상의 아빠 사이에서 유전병이 있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정상이 우성이냐 유전병이 우성이냐 어떻게 판단을 해주냐면 얘 볼게요. 유전병 유전자는 결국에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 적어도 엄마나 아빠한테서는 받아야 되잖아. 얘가 우열이 아직 판대는 안 되지만 맞니? 그러면 엄마나 아빠나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이 유전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의 표현형이 뭐야? 정상이지. 그러니까 정상과 유전병 유전자가 같이 있는데 뭐가 표현된다는 얘기야? 정상이 표현된다는 얘기죠. 알겠나요? 자, 그래서 어떻게 판단해 주냐면 표현형이 동일한 부모 사이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표현형이 나타났어. 그럼 얘가 숨어있다 나타난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열성이란 얘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동일한 표현형의 부모에서 새로운 표현형이 나왔다. 그럼 얘가 열성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표현형이 같을 때 부모에게서 나타나지 않았던 형질이 자손에게서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이 갑자기 나타난 형질이 열성입니다. 왜냐하면 자손에게서 갑자기 나타난 형질의 유전자는 부모에게서 왔는데 부모는 그 형질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형질이 정상보다 열성이에요. 알겠나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표현형이 동일한 두 부모 사이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표현형이 자손에게 나타나면 얘가 열성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유전병이 열성이야. 그러면 이 유전병 유전자는 상염색체 위에 있을까? 성염색체 위에 있을까?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그렇지. 선생님이 정리해서 설명해 줄게요. 자, 여러분들 다 정답을 다 얘기했어요. 얘가 열성이에요. 그쵸? 우리 가정을 하는 거야. 만약에 이 유전병이 X 염색체 위에 있어. 열성으로 판단이 됐지? 그러면 얘가 X 스몰 R, X 스몰 R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무조건 하나는 아빠한테서 와야겠지? 근데 아빠는 그러면 X 염색체를 하나만 가져야 되니까 유전장이 그대로 표현형이니까 유전병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안 나타나지? 그러니까 X 염색체 연관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성에게서도 나타났으니까 Y 염색체 연관이 아니지? 그러니까 상 염색체 연관이다라고 나중에 성과 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상 염색체 유전 가계도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는 지금 X나 Y에 있는 게 아니라 남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상 염색체 위에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중에 단일 대립 유전자에 의한 유전입니다. 단일 대립 유전자가 뭐예요? 한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유전자의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는 거. 만약에 세 가지가 있으면 걔네들은 복대립 유전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미맹에 대해서 볼게요. 여기서의 미맹은 맛을 못 느끼는데 PTC 용액에 한해서 맛을 못 느낄 때 이때를 미맹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미맹이라 그랬지. 기억나니?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미맹 유전자는 정상에 대해서 우성인지 열성인지 먼저 판단해 봅시다. 우성이에요, 열성이에요? 열성.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이제 번호를 얘기해 줄까? 몇 번과 몇 번 사이에서? 그치, 1번과 2번 사이에서 갑자기 뭐가 나타났어? 4번이 나타났으니까 얘가 열성입니다. 알겠나요? 여기에서는 바로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봐야지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미 상염색체 연관 유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또 얘를 봤을 때 부모 아빠가 우성인데 딸이 열성이 나왔으니까 X 염색체도 아니죠. 그리고 Y 염색체도 아닌 이유는 뭐 여자에게서도 나타났지만 5번과 6번의 남성의 표현형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Y 염색체도 아닙니다. 그래서 상염색체 연관 유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이건 선생님의 방법인데 요 가계도 옆에다가 이제 우열을 써줄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은 여러분들 편한 거 쓰면 됩니다. 선생님 라지T를 쓸게요. 라지T가 정상인 거고 그 다음에 스몰 t가 미맹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자손들의 유전자형을 파악을 할 겁니다. 유전자형은 뭐부터 파악하냐면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부터 파악하면 돼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건 열성의 표현형. 얘네들은 열성의 동형 접합으로 순종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먼저 파악할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몇 번이랑 몇 번이에요? 4번. 그치, 4번이랑 6번입니다. 그러니까 스몰 t, 스몰 t예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돼. 4번이 가지고 있는 스몰 t 둘 중에 하나는 1번, 둘 중에 하나는 2번한테 와야겠지?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스몰 t를 가져요. 그런데 표현형이 뭐야? 정상이니까 라지 t를 갖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 6번도 볼게요. 자, 6번 스몰 t 하나는 4번한테 왔겠지. 그럼 나머지 스몰 t 하나는 누구한테 와야 돼? 5번. 그래서 5번은 스몰 t를 가지는데 그치, 정상이니까 라지 t 이렇게 갔습니다. 자, 그럼 7번도 확정이 됩니다. 7번은 4번한테 뭐 반 받아요? 7번은 4번이 즉 7번한테 줄 수 있는 게 스몰 t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스몰 t. 근데 표현형이 뭐야? 정상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정상 유전자는 미맹 유전자에 대해 우성입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들의 유전자형을 파악을 했는데 나머지 3번 빼고는 다 파악했어요. 자, 3번을 볼게요. 자, 1번과 2번 사이에서 3번이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 뭐야? 다 t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라지 t나 혹은 라지 t, 스몰 t 둘 다 가질 수 있잖아. 근데 얘가 지금 확정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일단은 라지 t를 갖지만 뒤에는 뭐가 뭔지 아직 확정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들 유전자형 썼고 4와 5 사이에서 자손이 한 명 더 태어날 때 태어난 자손이 미맹일 확률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5가 줄 수 있는 게 라지 t랑 스몰 t지. 그 다음 4가 줄 수 있는 건 스몰 t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태어나는 자손은 라지 t, 스몰 t야. 그러니까 자손 중에 미맹일 확률이 몇 분의 몇? 2분의 1. 정상일 확률도 2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3이 미맹인 여자와 결혼해서 자손을 낳을 때 미맹인 자손이 태어날 확률입니다. (3이) 미맹인 여자와 결혼하여 자손을 낳을 때 미맹인 자손이 태어날 확률. 내가 녹화되니까 실명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질동하세요. 자, 풀어봤니? 자, 여러분들 가계도 푸는 거 익숙해지면 아마 지금쯤엔 정답이 나왔을 건데, 자, 혹시 정답이 3분의 1 나왔다 손 들어보세요. 맞춘 사람 이거밖에 안 된다고? 잠깐만. 3분의 1 아니야? 자, 3분의 1. 오, 좋아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럼 왜 3분의 1인지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3번은 유전자형이 확정이 안 됐어요. 맞죠? 근데 얘가 누구랑 결혼해? 미맹이랑 결혼해가지고 뭐를 낳을 확률이냐면 요걸 낳을 확률이야. 그러면 여기서 요게 하나 왔잖아, 스몰 t가. 그러면 3번한테 얘가 와야겠지. 근데 3번이 스몰 t인 게 확정이 아니야?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선은 얘가 잡종일 확률을 먼저 구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잡종일 확률을 구하면 1과 2가 둘 다 잡종이잖아. 그러니까 라지 t, 스몰 t를 줄 수 있고 라지 t, 스몰 t를 줄 수가 있어요. 1과 2가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야. 근데 여기에서 잡종일 확률을 4분의 2라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얘 표현형 이미 뭘로 확정이야? 정상으로 라지 t의 확정이지.
그러니까 얘를 고려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여기에서 고려해 줘야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잡종일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라지 t 스몰 t가 필요한데 여기 3번이 라지 t 스몰 t의 확률이 얘가 이미 우성의 표현형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 개 중에 2개의 확률인 거예요. 알겠죠? 이미 우성이기 때문에 표현형이. 알겠니? 그래서 3분의 2의 확률로 얘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간단하지. 3이 줄 수 있는 게 라지 t 스몰 t, 그 다음에 미맹인 여자가 줄 수 있는 게 스몰 t지. 라지 t 스몰 t 스몰 t 스몰 t야. 여기에서 미맹인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3분의 2의 확률로 3번을 라지 t 스몰 t로 해준 거고, 이제 2분의 1의 확률로 미맹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몇이야? 3분의 1입니다. 알겠나요? 실전에서 낚이는 것보다 여기에서 낚이는 게 훨씬 낫죠? 왜 3분의 1 나오는지 알겠어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기에서 얘가 그냥 물음표가 아니라 우성의 표현형인데 물음표인 거야. 알겠니? 이미 표현형이 우성이니까 우성인 돼서만 확률을 계산해 줘야 합니다. 알겠나요? 아주 잘했어요. 자, 혹시 여기서 질문 있니? 없어요? 나 뭐라고 써있어? 해설에? 뒷페이지 해설이 있어요? 해설에 점점점 3개. 따라서 1 TTL 확률과 3이 TTL 때 이거 똑같은 말 아니에요? 잠깐만 3이 이건 뭐지? 그런가? 3이 라지 t 스몰 t일 때를 모두 고르려고. 선생님이 의도한 거는 이거 같아. 요거 1 확률과 그 다음 3이 요거 1 때 또 확률을 구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어요? 1번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요거야, 요거. 그러니까 얘가 라지 t 스몰 t 확률을 계산해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3을 3분의 2의 확률로 라지 t 스몰 t로 만들었고, 그때 스몰 t랑 결혼시킬 때의 확률을 모두 다 고려해줘서 계산해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그대로 그냥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나요? 뒤에 선생님이 친절히 설명 적어놨으니까 한번 확인하세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 복대림 유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BO식 혈액형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가계도를 해석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ABO식 혈액형이 상염색체 위에 있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알겠나요? 알겠니? 그리고 복대림 유전이면은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데 한 쌍의 유전자가 관여하지만 요 유전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세 가지 이상의 유전자이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가계도 해석할 때 일단 여러분들이 유전자형을 확실히 먼저 아는 것부터 하세요. 우리가 뭘 확실히 알 수 있냐면 O형, A, B형은 유전자형을 확실히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먼저 얘를 O로 쓰고 얘를 A, B로 쓰고 그 다음에 얘를 A, B로 쓸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럼 이제 이번에 혈액형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자, A형과 2번이 결혼해가지고 뭐가 나왔냐면 B가 나왔어. 이 B를 1번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요 B를 1번이 줄 수 없지. 그러니까 2는 뭘 가져야 돼? B를 가져야 된단 말이지. 일단 B를 썼어. 근데 우리가 부모를 알잖아? 그럼 AB형과 O형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B를 가진 애는 뭐밖에 안 나와? 그렇지. 그래서 얘가 BO로 확정인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번 즉 요 A형의 얘를 확정을 해볼게요. A형이 가능한 유전자형이 AA랑 AO가 있을 수 있죠? 얘 만약에 AA야. 1번이 AA라고 하면 뭐가 못 나와요? 그치. B형이 절대 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AA가 아니라 A형도 AO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3번은 뭐야? BB야 BO야? BO가 될 거고, 그 다음에 4번도 AO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E의 혈액형 B형인 거 찾았고 ABO식 혈액형 찾았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3과 어떤 여자가 결혼한대? 그치. 3과 O형인 여자가 결혼했을 때 B형인 누가 태어나야 돼? 아들이야. B형이면서 또한 아들이어야 돼요. 몇 분의 몇이에요? 계산해봤니? 지민이 화이팅. 박지민이 화이팅. 우리 반에는 지민이가 2명이구나 그러고 보니. 풀어봤어? 자, 좋아요. 한번 볼게요. 자, 3과 O형인 자, 일단은 그러면 B5랑 OO 사이에서 3이 줄 수 있는 건 B5고 그 다음 O형이 줄 수 있는 거 5밖에 없죠? 그러니까 B555입니다. B형이 태어날 확률이 몇이야? 2분의 1인데 아들이래. 그럼 아들이 태어날 확률도 2분의 1입니다. 왜 2분의 1인지 알지? 아빠가 줄 수 있는 건 XY예요. 근데 엄마가 줄 수 있는 건 X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XX랑 XY가 나오기 때문에 딸이 태어날 확률, 아들이 태어날 확률 둘 다 동일하게 2분의 1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B형인데 얘가 또 아들이야. 그러니까 4분의 1입니다. 알겠나요? 알겠니? 근데 그럼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 B형일 확률은 몇이야? 2분의 1이야. 다른 문장이에요. B형인 아들이 태어날 확률은 B형이면서 아들일 확률까지 곱해줘야 하는 거고 아들이 B형일 확률은 이미 아들은 확정인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날 확률을 계산해주지 않아요. 이해됐어? B형인 아들이 태어날 확률은 B형이면서 아들인 것까지 고려해줘야 돼. 그치? 근데 아들이 B형일 확률은 이미 아들이야. 근데 얘가 B형일 확률이니까 그냥 2분의 1인 거야. 알겠니? 네. 다른 문장이에요. 네. 이해됐어? 그래서 문장을 잘 읽어줘야 합니다. 그 밑에 풀이 방법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상염색체 유전했으니까 성염색체 유전할게요. 일단은 열성인 X염색체 연관 유전으로 대표적인 게 정록생명이고 여러분들이 정록생명이면 X염색체 열성 유전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열을 바로 판단 못해요. 맞나요? 동일한 표현형의 부모가 없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요거인 걸 아는 상태에서 풀면 됩니다. 알겠죠? 안 알려준다 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들이 붙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우열이랑 뭐 상인지 X염색체 연관인지 판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일단 얘가 열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선생님 옆에다가 X 라지 R은 정상이고 그 다음에 X 스몰 R이 생명이다. 이렇게 써놓고 시작할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문제 풀다가 안 헷갈릴 수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유전자형을 표현할 건데 X염색체 연관 유전의 특징은 남자는 바로 유전자형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유전자형이 그대로 표현형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알겠니? 자, 1번부터 해보자. 1번은 X 스몰 R Y가 되겠지? 그 다음에 3번도 X 스몰 R Y가 될 거고 6번은 X 라지 R Y가 될 거고 8번도 X 라지 R Y가 될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X염색체 연관이면 남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유전자형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열성의 표현형입니다. 그치. 여자의 열성의 표현형은 동형 접합일 수밖에 없어요. 맞죠? 얘는 X 스몰 R, X 스몰 R이에요. 그럼 이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됩니다. 자, 봤을 때 일단은 7번부터 해보자. 7번 둘 중에 하나는 3번한테 왔겠지. 둘 중에 하나는 누구한테 와야 돼? 4번한테 와야 돼요. 맞나요? 그 다음에 얘가 우성의 표현형이니까 X 라지 R을 가졌다라고 생각해줘도 되고 얘가 라지 R을 4번한테 받으니까 라지 R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줘도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도 확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5번은 아빠한테 무조건 뭐만 받아요? X 스몰 R만 받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의 표현형이 뭐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2번을 한번 볼게요. 자, 2번은 정상의 표현형이니까 라지아를 가져야겠지? 근데 2번은 얘가 확정이 돼, 안 돼? 안 됩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까지만 판단하는 거예요. 됐죠? 됐어. 그 다음에 9번, 10번도 한번 판단하는지 볼 것 같은데 9번, 10번 얘 동시에 나옵니다. 얘 일란성이에요? 이란성이에요? 이란성입니다. 맞죠? 잘 보면 이란성이에요. 이란성이지만 여자네, 그치? 그러면 엄마가 줄 수 있는 거 뭐밖에 못 줘요? X 스몰 R, X 스몰 R밖에 못 주고 아빠가 줄 수 있는 건 X 라지 R, X 라지 R입니다. 그러니까 9번, 10번도 여자 얘 동그라미니까 여자 쌍둥이라고 생각하면 유전자형도 확정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유전자형 모두 표시했고, 자, 유전자형이 보인자인 사람은 몇 명이야? 몇 번이야? 여기서는 4번,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9번, 10번 이렇게입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9와 10이 모두 보인자일 확률은 1입니다. 여기에서 태어나는 모든 여자들은 다 보인자가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밑에 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성인 X염색체 연간 피부 얼룩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동일한 부모의 표현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인 걸 알면서 그냥 푼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선생님은 이제 H로 할게요. XH 얘가 얼룩증이고, 그 다음에 X 스몰 h가 정상입니다. 푸는 방법은 여러분들 편하게 쓰면서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유전자형 표현할 건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자, 그 다음에 열성의 여성 하면 됩니다. 자, 남자 2번이죠? 그러면 2번은 우성의 표현형이니까 요거. 그 다음에 3번 안되고 1번 바로 판단할 수 있겠네. 1번은 X 스몰 h 스몰 h. 여기선 정상의 열성이에요. 알겠니? 그다음에 3번도 일단 4번 먼저 하자. 얘는 X 스몰 h y. 6번도 X 스몰 h y. 그 다음 7번은 X 라지 h y입니다. 자, 그럼 한 번씩 볼게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1번한테서 뭐만 받을 수 있어요? X 스몰 h. 그 다음 2번한테서는 X 라지 h만 받습니다. 5번도 마찬가지로 4번한테서 뭐만 받아요? 그치, 여자니까 XX인데 아빠한테서는 스몰 h만 받고. 근데 얘가 엄마한테서는 라지 h나 스몰 h 둘 중에 하나가 올 수 있는데 얘 표현형이 뭐야? 우성이지? 그러니까 라지 h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7의 유전병 유전자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얘 누구한테 왔어? 3번. 3번도 누구한테 왔어? 2번한테. 그래서 2번에서 3번에서 7번으로 내려온 겁니다. 자, 5가 정상인 남자와 결혼할 자녀를 낳을 때 정상인 자녀가 태어날 확률 지금 한번 계산해 보세요. 5가 정상 남자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을 때 정상인 자녀가 태어날 확률은, 자, 5가 정상인 남자랑 결혼합니다. 계산해 보았니? 한번 볼게요. 자, 5번이 줄 수 있는 거는 X 라지 H, 그 다음에 X 스몰 H입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정상인 남자가 줄 수 있는 건 X 스몰 H, 그 다음에 Y까지 생각해 줘야 돼요. 됐지? 자, 그러면 얘는 X 라지 H, X 스몰 H, 얘는 X 스몰 H, X 스몰 H, 얘는 X 라지 H, Y, 얘는 X 스몰 H, Y입니다. 그러면 자녀 중에만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정상은 얘랑 얘겠지? 그러니까 4분의 2 해서 몇 분의 몇? 2분의 1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이렇게 풀이 방법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나요? 자, 그럼 마지막 페이지, 오늘은 31페이지까지만 하고 끝낼 거예요. 알겠나요? 자, 여태까지 한 거 한 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미지의 가계도를 분석할 때 보통 이런 순서대로 해주면 좀 편하게 분석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성과 열성이 바로 판단이 이런 방법으로 안 된다면 다른 자료들이 주어질 거니까 그 자료들을 보면서 판단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우성과 열성 파악. 동일한 형질의 부모를 찾으세요. 알겠나요? 동일한 형질의 부모에게서 나타나지 않았던 형질이 자손에게서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이 갑자기 나타난 형질이 열성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성염색체 위에 있는지 상염색체 위에 이 유전자가 있는지 판단을 할 때 Y염색체 연관 유전 많이 안 나오긴 하지만 여자에게서 형질이 나타나거나 아빠와 아들의 형질이 다르면 Y염색체 연관이 아닙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X염색체 연관인 경우에 여기에서는 우성, 열성 나눴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통으로 우성이라면 뭐 엄마가 열성이라면 아빠가 우성이라면 이런 식으로 기억해주면 됩니다. 엄마가 열성이라면 아들은 열성이 태어나야 합니다. 그쵸? 근데 만약 그리고 아빠가 우성이라면 딸이 우성이어야 돼요. 맞나요? 네. 근데 만약 열성의 어머니에게서 우성의 아들이 태어나거나 우성의 아버지에게서 열성의 딸이 태어나거나 하면 얘는 X염색체 연관이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나요? 네. 마찬가지로 아빠가 우성이면 딸은 반드시 우성이어야 하고 엄마가 열성이면 아들은 반드시 열성이어야 합니다. X염색체 연관이라면. 그래서 1과 2가 둘 다 아니다. 그러면 얘는 상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유전자형을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유전자가 상염색체 유전이다 라고 하면 열성의 동형 접합인 개체부터 해주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X염색체 유전인 경우에 유전자형이 남자는 유전자형이 그대로 표현형으로 나타나니까 남자, 그 다음에 열성의 여성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연습을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전병은 우성과 열성, 정상이 우성이에요, 열성이에요? 왜냐면 정상의 표현형에서 갑자기 유전병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우성은 정상인 거고 열성은 유전병입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성염색체 위에 있는지 상염색체 위에 있는지 볼게요. 얘는 어디에 있어? 어디?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아빠와 딸을 본 거지? 만약에 얘가 X염색체 위에 있다면 우성의 아버지에게선 우성의 딸만 태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여성에게서도 나타났으니까 Y도 아니지, 그러니까 X도 Y도 아니니까 상입니다. 그래서 유전자형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상염색체 위에 있고 유전자형 파악할 때는 알파벳을 여러분들 편한 거 쓰세요.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으면. 그래서 얘는 스몰 a 라고 할 거고 스몰 a 하나씩은 엄마 아빠한테서 와야 되고 정상의 표현형을 나타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유전병은 우성이에요, 열성이에요? 우성 알겠죠? 동일한 부모의 표현형에서 갑자기 정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성이 유전병이고 열성이 정상입니다. 무조건 유전병이 열성이 아니에요. 알겠죠? 네. 그 다음 얘는 성이에요, 상이에요? 유전자가 상이요. 상입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아빠와 딸을 봤겠지? 아빠가 우성인데 열성의 딸이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남녀 공통에서 나타나니까 Y도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유전자형 그대로 써주면.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얘는 유전병이 우성이에요, 열성이에요? 열성입니다. 요렇게 판단했죠? 부모가 둘 다 정상인데 갑자기 유전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나타난 유전병이 열성인 거고 우성은 정상입니다. 자, 성인지 상인지 파악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봐봐요. 우성의 아버지에게서 우성의 딸이 태어났고, 그치? 그 다음에 우성의 어머니니까 열성의 아들이랑 관련이 없어요. 근데 뭘 봐야 되냐면 얘를 봐야 합니다. 그치. 단 1과 2에는 유전병 유전자를 몇 개씩?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럼 유전병 유전자를 R로 표현해 봅시다. 얘 스몰 r, 얘 스몰 r. 자, 스몰 r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 이제 가정을 하는 거야. 얘가 상염색체 연관이라면 대립 유전자는 무조건 쌍으로 있어야겠지? 근데 쌍으로 존재하는데 스몰 r이 한 개씩밖에 없대. 그럼 나머지는 다 모여야 돼? 라지 R이어야 되지. 그러면 유전자형이 똑같이. 그럼 표현형이 어떻게 돼야 돼? 똑같아야 되는지 근데 다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한 상염색체가 맞다는 얘기 아니란 얘기야? 아니란 얘기입니다. 상염색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자도 유전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Y도 아니지. 그러니까 X 염색체 연관 유전입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1번은 X 스몰 R Y가 될 거고 2번도 X 스몰 R을 가지는데 정상의 표현형이니까 X 라지 R을 가져야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얘는 성염색체 유전인 거고 그 다음 유전장은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부모도 나타낼 수 있겠네. 아빠는 정상의 표현형이죠? 그러니까 X 라지 R Y. 엄마도 일단은 X 라지 R을 가져야 되는데 아들한테 뭘 줄 수 있어야 되냐면 스몰 R을 줄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알았나요? 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파악해 주면 됩니다. 혹시 질문 있니? 오케이, 고생했어요.